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해 불법 체류 이민자 538명이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군 수송기에 실어 본국으로 추방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에서 불법 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틀간 약 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100만여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모두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사흘 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뉴욕시경으로 근무 중이었던 경관이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의 얼굴을 13차례 주먹으로 가격해 기소됐습니다. 뉴욕 대학교 근처에서 사기꾼 3명이 기부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총 3,500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타운이 지역 학교 구청 승인 없이 스쿨버스 통행 벌금을 8만 건 부과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닷새 만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이민자 538명이 체포됐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24일 오전 기준 총 538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아동 성범죄자, 갱단원, 테러 용의자 등 강력 범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가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중인 상태로 미국으로 넘어왔거나 미국 내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입니다. 어젯밤에는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한 PC마켓에서 대대적인 급습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단속 요원들이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업체에 들이닥쳤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퇴역 군인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도 단속은 이어졌습니다. 이민 단속국 직원들은 테러 용의자를 포함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체류자를 줄줄이 체포했습니다. ICE 뉴욕 지부는 튀르키예 국적의 30세 남성 고칸 아드리구제를 체포했다며 그는 현재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ICE 뉴욕 요원들은 MS-13 갱단원으로 알려진 엘살바도르 국적의 22세 불법 이민자 후안 프란시스코 산체스 콘트레라스도 체포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란데아라과 갱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24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ICE 요원들은 뉴욕주 버팔로, 샌프란시스코, 덴버, 애틀란타, 시카고 등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군 수송기에 실어 본국으로 추방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경 순찰대가 시행하는 항공기 추방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수갑을 찬 채 본국을 향해 출발하는 군용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항공편을 통한 추방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면 이처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C-17 글로브 마스터 3 항공기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을 과테말라로 이송했으며 또 다른 군용기는 텍사스에 위치한 빅스 육군 비행장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싣고 이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테말라 이민연구소는 현재까지 총 79명의 과테말라인이 미국의 추방으로 본국에 귀국했으며 이 중 31명은 성인 여성, 48명은 성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24일 오전 기준 538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373건의 구급 요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속국은 이번에 체포된 538명 가운데 1명은 테러 용의자였으며 4명은 악랄하기로 유명한 트란데 아라과 갱단의 일원이었고 일부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는 트럼프 취임 다음 날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이민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세네갈,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10개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모두 67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 불법 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조차도 이민에 대한 제한과 추방 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이 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불법 이주자가 67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2,300명의 불법 레스토랑 근로자와 48,500명의 건설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 영주권을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180만 명입니다. 뉴욕의 외국 태생 거주자는 총 4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농업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이 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규모 급습이 주요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잠재적으로 마비시킬 것이며 뉴욕의 경제와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조차도 트럼프가 합법적 이민에 대한 제한과 국경 봉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시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 망명 신청자, 다카 수혜자와 기타 많은 사람들도 불안정한 입장입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농업 노동자를 없애면 농업이 주요 산업인 북부 지역의 유제품, 과일, 채소 농장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와인 부문도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이민 노동자 수를 5에서 10%만 줄여도 극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와 비시민이 뉴욕과 미국의 낭비가 아니라 순이익이라며 지난 2022년 불법 이민자들이 주와 지방 세금으로 약 31억 달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유입이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유티카, 올버니와 같은 북부 도시의 인구 감소를 회복하고 경제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체 인구 중 뉴욕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갖고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6만 8천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입국 급증 대응책에서 나왔던 100여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자들을 이번에 모두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후에는 이전과 달리 이민법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결 추방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취임 나흘째 국토안보부가 임시 체류 기간의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 추방하도록 산하 최대 이민 부서인 이민세관 집행국에 특별 권한을 주면서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합법적 입국 및 체류 서류 없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최대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불법 체류자 외에 바이든 정부가 임시로 최대 2년간 미국에 머물도록 허용한 이민 시도자가 140만 명에 이릅니다. 140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입법 프로그램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민 시도자들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인 망명 신청을 위해 담을 넘은 뒤 망명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국경요원의 체포를 기다리는데 이런 월담자가 하루 10,000명에 달하자 바이든 정부는 앱 접속으로 미국 이민법원과 연결해 망명 신청 절차를 위한 합법적 입국 날짜를 지정받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날짜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합법 체류자가 95만 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즉각 폐기했을 뿐 아니라 법원이 부여한 이날 이후의 입국 날짜를 모두 무효 처리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IT 국적 이민 시도자들에게 월담하지 않고 비행기 편으로 들어오면 2년간의 체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처럼 140만 명의 한시 합법 체류자들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일거에 쫓아버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민 관련 전담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뿐 아니라 주정부 및 시정부 경찰들도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나 교회 등 신성시 돼온 장소도 들어가 불법 체류자 혐의의 어린이와 부모를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사흘 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쿠게너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를 내렸습니다. 집행 정지 효력은 총 14일간 전국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게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22개 주와 인권단체 등이 다수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워싱턴 등 4개 주가 함께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 체류자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애틀 소송 원고 측의 소장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는 약 25만 5천 명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당시 뉴욕시경으로 근무 중이던 경관이 9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의 얼굴을 13차례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경관은 결국 2023년 1월 스스로 경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7일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아파트에 자폐 증세와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동이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아동의 부친인 43세 제롬 콜린스는 출동한 경관 및 구조대원에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진입이 지연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크리스티안 자파타 경관은 콜린스에게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무방해죄로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실랑이가 오가던 중 자파타 경관은 콜린스를 향해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치며 양측의 갈등이 순식간에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자파타 경관은 9초 동안 콜린스의 얼굴을 주먹으로 13차례 폭행했으며 다른 2명의 경관이 그의 폭행을 만류했습니다. 피해자 콜린스는 체포저항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두 혐의 모두 취하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자파타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찰관으로 강등시켰고 2023년 1월 3일 스스로 경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 대학교 근처에서 사기꾼 3명이 기부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총 3,500달러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욕 대학교 근처에서 사기꾼 3명이 일련의 강도 사건을 저지르며 총 3,50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후 브로드웨이와 이스트 8번가 근처에서 14세 소년에게 접근해 스포츠팀 기부를 요청한 뒤 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해 350달러를 송금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월 8일 19세 남성을 ATM으로 유인해 $1,400를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빼앗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월 11일 23세 남성에게 기부를 요청한 후 위협을 가해 $800를 인출시키고 그의 휴대폰을 통해 $1,000를 송금시킨 후 돈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으며 세 건의 사건 모두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햄스테드 타운이 지역 학교 구청 승인 없이 스쿨버스 통행 벌금을 8만 건 부과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햄스테드 타운이 최근 2년 동안 약 8만 건의 불법 스쿨버스 통행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햄스테드 타운은 발드원, 햄스테드, 로렌스, 벨리스트림 13구역에서 스쿨버스를 지나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역학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오랫동안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것을 금지해왔으며 2019년 카메라 프로그램 법률에 의해 지역 정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측면에서 펼쳐지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스쿨버스 카메라를 통한 벌금 부과는 해당 지역 학교 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햄스테드 4개 학교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햄스테드 타운은 2022년에 자체 스쿨버스 카메라 프로그램을 통과시킨 뒤 27만 건이 넘는 버스 통행 티켓을 발급했으며 이는 햄스테드 주민 3명 중 1명이 벌금을 부과받은 셈입니다. 햄스테드 연합자유학교구는 카메라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만 건이 넘는 티켓이 발급된 것입니다. 햄스테드 학교구 이사회의 빅터 프렛 의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카메라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티켓이 발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발급된 수많은 티켓이 부당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의 타운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화전이 얼어붙어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오전 5시 30분 146가 근처 60애비뉴에서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이 얼어붙어 인근 블록에서 수도관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1층에서 화재 규모가 급격히 커졌으며 이웃집 거주자 2명이 연기에 심각하게 노출돼 치료 중입니다. 세 번째 거주자는 거리로 대피하면서 길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으로 추정되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주 미국 전역의 75% 이상이 영하의 기온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파를 경고했습니다. 이례적 추위로 인해 겨울철 날씨가 온화한 편인 텍사스와 조지아,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에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동남부인 휴스턴에서 플로리다, 조지아주에 이르는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도 혹독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빗도는 추위 속에 뉴욕의 허드슨 강도 얼어붙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드론을 활용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국은 이미 200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로 위반 사례를 감시하고 있으며 드론 기술은 이를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활용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류 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 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